오늘의 플러스 경랑에 빠진 중동 그 돌파구를 알아봅니다. 알파고 신하 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바쁘시겠습니다. 좀 바빠요. 안타깝게도. 뭐 요 근래 중동의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네. 일단 어떤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5일째 됐잖아요. 예.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요. 이 공격의 이제 시작이 13일 날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전투기 플러스 이란 안에다가 이미 이제 배치시켰던 그 드론들 네. 덕분에 시작됐던 그 오프닝이었는데요. 예. 그 오프닝에다가 이제 이란이 답변을 했고 지금 이렇게 5일째 서로 주고받고 공격하고 있어요. 네. 그럼 몇 가지 그럼 궁금한 걸 네. 여쭤볼게요. 상대방 국가와 전쟁 아닌 전쟁을 하게 되면 타격을 입히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 관건일 텐데 이스라엘은 혁명 수비대는 공격을 하는데 네. 이란 국군은 공격하지 않는 거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동안 안 했는데 이번에 했어요. 아 이번에 했군요. 네, 그동안 안 했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란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혁명이 있었잖아요. 79년에. 그 혁명 이후로부터는 그 혁명 당시에 이란 국군에는 다양한 민족들도 있었고 그리고 대다수가 세속주의자였어요. 왜냐하면 그 무너졌던 국왕이 혹시나 모르니까 정교심이 있었던 사람들을 승진 안 시켜줬어요. 왜냐하면 예. 본인이 나라를 현대화하고 있는데 그 현대화에 대한 반발을 할까봐. 그래서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신학자 수뇌부가 이란 군 안에 있었던 그 실력이든 무엇이든 다 나발이고 세속주의 사상이 있다면 다 숙정했어요. 예. 그때 많은 사람이 숙정 당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대신 군 안에서 정교심 있는 사람들을 승진시켰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혁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도 지금도 있어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혁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다가 무기를 주면 이거 안보의 위협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또 동시에도 모든 국민이 다 병등하다는 원리로서 예. 국방 의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 혁명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의 자녀들도 그리고 예. 소수민족들도 가서 국방 의무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군부를 분리해야겠다. 음. 그래서 따로 혁명 수비대가 있고요. 네. 혁명 수비대로부터 이제 나왔던 사람들이 국군에다가 이렇게 장군으로 임명돼요. 네. 근데 자꾸 밑으로 이 혁명이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군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때까지는 국군으로 건들리지는 않았었어요. 네. 되도록. 네. 근데 이번에는 건들렸어요. 왜냐하면 전면 거의 좀 약간 전면전이 가니까. 지상군이 없는 전면전이니까 가리지는 않죠. 네. 그러면 세속주의자들이 많았던 그 부대가 혁명 수비대입니까? 국군입니까? 국군이었어요. 국군. 였어요. 과거형. 예. 지금은 뭐 국군이라고 해서 세속주의자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속주의자들도 소수민족들도 가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이지 국군이 세속주의자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란이 왜 군 편제가 국군과 혁명 수비대로 나눠졌는지도 이해가 됐고, 네. 그리고 그것이 유지 발달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는 약간 뭐 혼재되어 있고, 네.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라는 건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면전 아닌 전면전이 돼가고 있으니까 양쪽을 다 공격하고 있는 상황까지 네. 돼버렸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런데 처음에 공격을 할 때 이 전쟁의 목적이 그냥 이란의 핵 보유나 핵을 진화 발전시키는 걸 억제하려는 목적인가 싶었던 게 핵과학자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사망하고 지금 11명 됐어요. 11명 됐군요. 네. 그리고 군 수뇌부들 중에 몇몇만 아주 정밀하게 치명상을 입힌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그 군인들을 죽었는지 저도 궁금했었는데 이제 그거 밝혀졌어요. 예. 그 이스라엘이나 모사드는 군 수뇌부가 비상시에 모이는 비상회의실 같은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회의실의 장소를 알아버린 거예요. 아, 미리.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 공격하겠다는 정보를 받은 군의 수뇌부가 모일 때
거기를 때린 거예요. 이야,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이제 공격할 거다라는 사실이 이란에 전달되게 만든 뒤에 그것 때문에 회의가 할 걸로 모이니까 그때 바로 때린 거군요. 이제 거기는 이스라엘이 그 정보를 센 건지 아니면 이란이 접수한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란도 이제 아시다시피 예. 지난주 초에 예. 한 8일이나 10일 됐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핵시설들의 자리 단도미사일들 어디인지를 입수했거든요. 예. 이제 사실은 이란 그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 이란한테 돌린 거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핵시설 또는 핵과 관련된 중요 인물들을 타격을 입힌 거니까 네. 그냥 이 전쟁의 처음 시작은 그냥 상대방이 핵을 못 가지게 하려는 그 목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맞아요. 정확해요. 근데 그 얼마나 가능할 건지가 물음표예요. 아. 왜냐하면 자꾸 지금 나탄스를 때려요. 왜냐면 나탄스가 제일 유명한 이란의 그 핵시설이고 아마 예. 제일 먼저 개발했던 핵시설인지 모르겠지만 그 너무 뻔해요. 어딘지 이제 구글에서도 사람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탄스를 자꾸 때렸는데 그동안 나탄스에서 문제 없다는 보고들이 있었지만 이제 어제 때리면서 국제 핵 기구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탄스에서 이제부터 좀 약간 문제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럼 나타나는 그렇다고 치고 핵시설이 8개예요. 네. 그 8개 중에서 특히 포도 핵시설은요. 미국이 20톤의 미사일을 들고 갈 수 있는 그 비행기하고 그 미사일을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그걸 못 때려요. 예. 근데 이건 미국 아직 안 줬어요. 예. 그 지하에 있어서 그런가 보죠? 그 지하에다가 단순히 땅 밑 아니고요. 그 좀 약간 바위 같은 산 밑에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가 핵과 관련된 중요 인물들도 이미 적당한 수준 이상의 제거를 해버렸고 네. 그리고 핵시설도 일부 타격을 입혔는데 남은 핵시설이 있어서 계속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나타냐후 총리는 이 전쟁이 몇 주 걸릴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 네. 드리면 핵시설이 다 제거됩니다. 네. 그럼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란을 타격하지 않는 겁니까? 나타냐후 말로는 그래 보여요. 아니 근데 핵시설뿐은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3가지 목표를 세웠고 지금 2가지로 줄였는데 네. 첫째 핵시설의 파괴, 둘째 모든 단도미사일 공장이나 창고들의 다 파괴, 세 번째 제재 변경. 체제 변경까지. 네. 왜냐하면 어젯밤에 또 일부 교도소들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민병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주류는 아니지만 비주류 쿠르드 독립 단체가 또 우리도 시작했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뭔가 좀 약간 성과가 없어 보여요. 네. 그래서 마지막 그 제재 변경이 지금 잘 언급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이 모든 단도 미사일들, 네. 극저음파속 미사일 네, 네, 네.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사일들 다 없앨라고요 이스라엘이 네. 이번에 이스라엘의 자랑인 아이언돔이라는 방위 체계를 뚫었다는 그 네. 초음속 미사일도 이번에 완전히 또 제거하겠다 이런 네. 얘기군요. 그러면 말씀 주셨으니까 그 체제 변경도 추가 질문을 드려보면 외신 봤더니 이런 썰도 있더라고요. 네.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를 이번 참에 제거하자 이게 이스라엘 대통령의 의견이었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그건 안 된다라고 했다라는 설도 있던데. 아니 이제 그건 아직 미국 쪽으로는 공식 인정이 안 됐지만 예. 근데 논리적인 게 뭐냐면 특히 우리 한국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 우리의 실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비민주주의 국가를 봤을 때 자꾸 북한 위주로 보잖아요. 예, 그렇죠. 북한이 우리한테 제일 가까운 비민주주의 국가이니까 나머지 비민주주의 국가도 그럴 거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제거되면 왠지 북한이 붕괴될 거라는 걸로 눈에 보이잖아요. 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이란에서 종교 지도자를 제거하면 이란이 무너질까? 저는 1%도 그런 여지 없다고 봐요. 왜냐면 그 시스템이에요. 이란에서 지금 핵심이 시스템이 그 시스템 갖춰졌어요. 네. 종교 지도자가 제거되면 다른 종교 지도자가 그 자리에 앉을 거고 이 시스템이 계속 될 거예요. 지금 차기 종교 지도자로 유망했던 사람은 지금 현직 이란 대통령이 유망하다는 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거기도 시스템이 있는 것 같긴 네. 하지만 그런데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이란의 온건파의 수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예전 이란의 어떻게 보면 세속주의자들 네. 지금 가택 구금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있는 상태고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란의 종교 지도자가 체제에서 뭔가 뭐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변고를 당했다. 그러면 그 세속주의자들이 다시 등극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이 세속주의자들은 사회에다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가 핵심적이에요. 이란이라는 나라는 500년 전부터는 이미 신자들에 의해서 흐지부지하게 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거는 지금 이 혁명 때문이 아니고 500년 전에 샤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파비 왕조를 만들면서 신학자에 의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본인도 신학자였어요. 예. 물론 그 이후로는 자기 후계자들이 그 사람만큼의 신학적인 정보가 없었지만 이란은 예전에 국왕이 있을 때도 국왕이 신학자들을 그렇게 쉽게 건드리지 못했던 사회였어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대도시들에 있는 일부 세속주의자들은 가택 현금됐고 일부가 밖에 나갔지만 그러면 이란이 그 몇 개 대도시에 의해서 주도되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1억의 인구가 있고 지방이 활성화된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이 이란 사회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라고 물어보시면 제한되다. 아직도 신학자들만큼 아니에요. 오히려 온건파 신학자들을 꼬셔야지 이란을 바꾸려면 세속주의자들을 거기에다가 앉히면 이란 사회를 주도하려나 모르겠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말씀 주셨던 이란 쪽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의 타격으로 이스라엘이 목표로 했던 것은 한 3가지 정도인데 핵시설과 관련된 것들 없애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었죠? 그 미사일 탄도들 제거하는 거. 그리고 그 공장들까지. 그리고 세 번째가 체제 전환까지도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체제 전환은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다. 그리고 앞에 2가지는 계속 이게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IDF는 마지막 기자회견 때 이제 말을 수정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나타냐후 총리는 자꾸 우리는 3가지 목표가 있다고 했는데 IDF 즉슨 이스라엘의 군부이거든요. 아니 우리 목표는 2가지다. 우리는 핵시설들을 파괴할 거고 미사일 공장들 파괴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란에 있는 이 정권이 불안하다고 싶으면 아니 칼이 여기 있는데 이따가 내가 죽을 거라면 나는 신사답게 죽을 거라는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란이 그 이스라엘의 하이파 공장다 때렸고 그리고 지금 또 텔아비브에 있는 여기저기 그 민간인 동네들도 지금 라샨 레지온 그 동네 이름 좀 까먹었는데 한국으로 따지면 그 성남 같은 아니 판교 같은 동네인데 거기 전체가 작살났어요. 사람들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상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이란이 이제 또 이스라엘을 이제 반대로 이제 타격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예전에는 아이언돔이라고 굉장히 견고한 방위체가 있었는데 텔아비브 어떻게 보면 이란의 수도인데 여기에 이스라엘에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여기에 상당히 많은 타격을 입힌 거 맞습니까? 일단은 이제 사람이 많이 안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왠지 타격이 없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수많은 무기들을 그리고 이렇게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발전시켰던 카이스트 같은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에 지금 날라갔어요. 그리고 그 좀 약간 부자들 사는 중상층이 사는 동네들 다 날라갔어요. 지금 저는 뭐라 해야 되나 그 이란 측에서 나온 영상들을 믿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심리전도 지금 진행 중이니까 양측도 지금 AI를 동원해가지고 영상들을 만들고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뽕을 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상황은 이스라엘에서 이란 상황은 이란 측에 있는 채널들이 하긴 했는데요. 이스라엘 측에서 나왔던 영상들에서 그 이스라엘의 몇 개 동네가 작살났어요. 그냥 가자 지구랑 다른 바가 없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그 건물들에서 살 수 없거든요. 그 정도군요. 근데 사람이 왜 많이 안 죽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집을 지으면 무조건 쉘터하우스를 지어요. 그래서 지하에 숨는 곳 말씀인 거죠. 지하 아니면 그 같은 층에. 그래서 이제 미사일 오기 전에 사이렌을 울려요. 그런 앱도 있어요. 이런 동네에 있는 주민 여러분 빨리 피하십시오. 그럼 그 사이에는 그 안에 있으면 건물이 무너져도 그거에 그 안에 있을 때 문제가 없으니까 사람이 덜 죽어요. 단순히 사상자 숫자만 가지고 피해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이제 아이언돔이 뚫린 거면 이란 타격을 더 주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이언돔 뚫린 거 아니고 아이언돔 이미 뚫려 있었어요. 100% 막은 거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란이 하마스하고 헤즈볼라를 통해서 아이론돔을 여러 번이나 테스트를 한 거예요. 예. 어떻게 이걸 뚫어서 안에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2024년에 아시다시피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두 차례를 이렇게 서로 네네. 날렸잖아요. 그때도 또 한번 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론돔의 문제점들 어떻게 뚫어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 좀 노하우는 이란에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발언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정부는 어느 정도 사람이 죽을 거라고 어느 정도 동네들이 파괴될 거라는 걸 계산했나 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그 외교부 장관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느 정도 인명 피해가 있을 거라는 거 알고 있었다. 근데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란의 핵시설 파괴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국민 여러분 좀 참아주세요. 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왠지 어느 정도 이란이 와서 텔아비브에 있는 일부 동네들을 작산 낼 거라는 거를 계산했나 봐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텔아비브 시민들이 언제까지 참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이렇게 전쟁으로부터 일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거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 지금 인종차별에 들릴 수가 있지만 저는 그쪽 나라 사람들의 있었던 그 글들에 있는 말을 전달하자면 나의 생각이 아니고 예. 이란한테는 시민이 저렴해요. 한 시민이 죽을 때 이란이 느꼈던 아쉬움하고 네. 이스라엘의 한 시민이 죽을 때 느꼈던 아쉬움이 다르거든요. 예. 이스라엘한테는 한 시민이 너무 비싸고 귀중한데 이란한테는 그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 정부를 이제 자기 목표들을 달성하기 전까지 지치게 만들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스라엘한테는 이란을 지치게 할 목표가 없어요. 그냥 핵시설 파괴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조만간 더 격해질 거라는 거예요. 네. 자, 지금까지 이란의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 피해 규모 그리고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여쭤봤는데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란의 핵시설 문제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리고 트럼프 1기 때도 이란의 핵시설 때문에 핵 합의 파기도 하고 할 정도로 그게 이 국제사회에 공인은 안 됐지만 이미 존재하던 실체가 있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그 이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졌다고 지금 전쟁을 감행할 정도로 이렇게 양쪽을 서로 때리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이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데 말만 앞에서 핵 그러는 건 아닌지. 둘 다 있긴 있어요. 예. 이제 일단 핵 부분을 얘기하자면 현재 종교 지도자 라파리라고 하거든요. 이란에서. 라파리의 종교적 법령 발표가 있어요. 핵무기는 하람이다. 예. 마치 무슬림들이 술을 못 마시듯이 핵 개발하면 안 된다는 그런 점의 법령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신학자가 만든 법령을 그 신학자가 사라지면 다른 신학자가 그걸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으로는 이란이 시스템적으로 핵 개발할 수가 없어요. 이란 사람들끼리.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결의, 그 종교 시스템으로. 예. 근데 하마네이 죽으면 나이가 지금 거의 80세 넘으신데 80세인지 하여튼 나이가 너무 많으시거든요. 새로 그 자리에다가 선출된 정여학자가 똑같은 법력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바꿀 것인지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핵은 아시다시피 그 지금 60%로 건농축을 했는데 이란이 3%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한 찰나에는 이 상황이 터졌는데 기술을 갖고 있다면 만드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뭐 예를 들면 지금 한국이 핵 개발하고 싶으면 핵무기를 만들고 싶으면 우리는 바로 할 수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그 노하우를 가지면 안 된다. 핵이 단장 있다 없다 아니고 그 노하우를 왜냐하면 비상시에는 시간 문제이니까 그러면 억지력이 없다.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핵과학자까지 죽이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보기에는 자기 나라의 안보는 주변 나라들의 불안이에요. 주변 나라들이 불안해야지 자기 나라가 안보가 튼튼하다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사우디가 지금 친미 국가잖아요. 트럼프랑 사이가 너무 좋죠. 사우디 싫어할 필요가 없죠. 근데 사우디가 지금 미국으로부터 F-35를 살라고 하는데요. 그 전투기. 이스라엘 막아요.
오케이 지금 사우디는 진미 국가인데 예. 내일 모레 진미 국가일 건지 우리 어떻게 알아요? 아.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스라엘에 있는 지금 두 가지 주류가 있는데 하나는 야 우리는 빨리 주변 국가들은 하회하고 마무리하자인데 근데 또 나타냐후가 주도하는 그 라인은 아니야 내일 모레 무슨 일이 터질 건지 모르니까 중동에 있는 나머지 나라들은 좀 어느 정도 불안해야지 우리는 안전하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예요. 네, 이해했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지금까지 전쟁이 어떤 경로로 흘러왔는지 처음에 전쟁의 목표가 무엇인지 발표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쭉 이란과 이스라엘 상황을 정리해 주셨다면 이제는 미국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당연히 미국에 통보했겠죠. 어떻습니까? 이제 그동안 하려고 하다가 미국이 막고 있었는데 예. 미국이 이란이랑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란이라는 민족 자체가 사실은 협상의 그 달인이에요. 예. 튀르키예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란 사람들이 협상하려면 무조건 뭔가 좀 약간 잃을 것이다.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 이란 사람들만의 좀 약간 고유의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갖고 있었던 아젠다가 있고 예. 어느 정도 기브앤테이크를 하면서 뭘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뭘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그 포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협상 테이블에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좀 약간 트럼프 행정부에 좀 약간 지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네. 왜냐하면 북한이랑 하려고 하다가 북한이 일어났잖아요. 네. 이란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테이블에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도 진행되지는 않아요. 수월하게. 거기에 대한 이제 이 미국 정부의 피로함이 있었고 그리고 역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도 미국에서 자기 러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자꾸 그 러비를 통해서 그 트럼프 행정부에다가 압박을 하고 있었어요. 네. 아, 무슨 협상이야? 그냥 타격해야 돼. 타격해야 돼. 자 그렇다면 그동안 왜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이 제안을 안 받아들였는가가 이제 질문인데 예. 이미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진행 중이에요. 예. 러시아가 사실은 전쟁을 좀 약간 확장하고 싶지 않아서 우크라이나만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푸틴 자리에는 어떤 중동 사람이 앉아 있었다면 네. 제 보기에는 벌써 몰도바까지는 먹었을 거예요. 몰도바 안에 있는 트란스니스트리아 네. 아니면 주변 나라 등등. 동유럽의 미승인 국가들까지 확전할 수도 있었을 거다. 그 네.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내일 모레 뭘 할 건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지금 군인을 만들고 리투아니아에다가 주둔하는 지경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는 한국에 있으니까 동양 입장에서 보면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먹겠다는 설도 있는데 네. 여기도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예. 진짜 미국이 힘이 빠지면 예. 중국이 대만을 왜 안 먹어요? 예. 바로 먹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 와중에는 이란이라는 하나의 뭐라 해야 되나 좀 약간 동굴이라고 해야 되나 네. 홀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발을 담고 싶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또 제가 어제 봤던 기사들에 의하자면 나타냐후가 마지막 회의 때는 미국한테 군사 작전에 대한 좀 약간 내용을 얘기했대요. 그동안 허락해 주라 내가 때리겠다 아니고 예. 이번에는 야 진짜 허락해 주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때리겠다고 했는데 트럼프는 그 군사 작전에다가 예. 설득이 됐대요. 아 너무 깔끔하다. 그래서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오프닝하고 난 다음에 트럼프는 와 너무 훌륭하게 때렸다. 너무 성공적이었어. 예. 이런 멘트들 예.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네. 이번 전쟁은 미국이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에 요청했다라는 시그널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보다는 네타냐후가 미국에게 우리가 이란을 타격하겠다. 네. 그러니 암묵적인 동의 내지 승인을 해다오. 이렇게 했다라고들 지금 전망하고 있는 네, 거예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 입장으로 이제 여쭤보면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요즘 예전 같은 재정 상황도 아니라서 네. 적극적으로 동시에 두 곳에서 전쟁도 원래 하는 게 미국 원칙도 아니고 네. 그러면 적어도 네타냐후한테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일단락 될 때까지만 좀 기다려라 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 두 군데서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승인했을까요? 이거는 이제 트럼프의 생각, 미국의 생각인데요. 나타니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나타니아한테는 미국 행정부에다가 영향을 미칠 만한 힘이 있어요. 예. 거기까지는 나타니아는 나는 푸틴이랑 사이가 좋은데 나는 거기까지 신경 써야 되는 입장이에요. 아시다시피 나타니아랑 사실은 사이가 제일 좋았던 정치인은 푸틴이었어요. 푸틴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서는 러시아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있고 그분들도 하나의 세력인데 예. 그래서 러시아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 네. 예. 근데 가끔씩 이란의 외교 쪽 이익하고 이스라엘의 중동 정책하고 세계 외교 전략하고 미국이 부딪힐 때가 있는데 네. 그럴 때는 이스라엘이 그 미국한테 실익이 아닌데도 불이익인데도 자기 입장을 설득을 시킬 기술이 있고 그런 채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군사력보다는 외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했던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외교력 등등도 활용해서 네. 결국 이 작전이라고 해야 될지 전쟁이라고 해야 될지 이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거군요. 예. 이제는 앞으로의 상황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다들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요. 네. 중동에서는 미래를 누구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겠죠. 변동이 독립 변수들이 좀 몇 개 있고 변동 사항들 너무 많으니까 진짜 예측이 불가한 지역이에요. 네. 그래도 몇 가지 힌트 아닌 힌트가 있는 것 같아서요. 첫 번째로는 이란의 공격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인지 이란 측에서 바로 얼마 전에 휴전 의사 같은 걸 내비쳤어요. 이란이 전날부터 지금도 휴전을 원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이란한테 유리해요. 이란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휴전을 한다. 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이란한테는 오늘 전쟁에 시작하는 거하고 내일 전쟁에 시작하는 걸 비교했을 때 내일 전쟁에 시작하는 건 이란한테 유리해요. 그래서 이란한테는 이 전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란한테 유리하니까 지금 당장 휴전하고 싶겠죠. 네, 그거는 좀 뭔가 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거죠. 예,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란이 어차피 이스라엘을 가서 자기 군인으로 예. 지상군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진 않거든요. 예. 이스라엘의 시스템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시스템, 그 시스템이라는 건 정치적인 시스템 아니고 이제 그 인프라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거 무너지면 어차피 이제 하마스인이 아니면 헤즈볼라인이 아니면 갑자기 이란 그 이집트나 아니면 요르단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네. 새로 나왔던 정부라니 가서 알아서 이스라엘 처리할 거예요. 예. 굳이 본인이 갈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이스라엘이 가서 이란을 또 지상군을 투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투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전투기로 작전을 했을 때 쓰는 톤 그리고 이란이 가서 이스라엘에다가 미사일을 날릴 때 방공 미사일로 그걸 잡아주려고 하는 그 미사일들의 톤 즉슨 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갖다 박은 톤하고 이란을 갖다 박은 톤에 그 차이가 있어요. 때로는 1대 100 때로는 1대 뭐 50, 30이에요. 차이가 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여기서 불리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민 한 명의 가격이에요. 예. 이란한테는 뭐 10,000명 죽어도 돼요. 근데 이스라엘한테는 뭐 1,000명 넘게 죽는데 그거는 이스라엘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시민들의 대다수가 이중국적이거든요. 네. 떠나면 끝이에요. 예. 이란 사람 떠날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땅도 너무 커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이 전쟁의 시작이 늦게 시작하면 할수록 이란한테 유리해요.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란은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판단으로 휴전을 희망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고 네. 아마 그러한 사실을 이스라엘도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휴전을 할 생각 안 없죠. 하는,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서 항상 전쟁이 촉발되고 나면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도 참전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잖아요. 역대 있었어요. 중동 전쟁을 예. 보면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가자지구 이스라엘이 타격하는 과정에서 뭐 후티 반군을 비롯해서 헤즈볼라라든가
이미 적지 않은 타격들을 다 입혀서 뭐 이스라엘을 뭐 이란의 우호적인 세력들이 협공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보여서요. 네, 일단은 우리는 후티 반군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분들이 이미 예멘의 남방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홍해 지역을 다스리고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반군보다는 이미 국제적으로 그 예멘의 동일 정부의 한 세력이 됐어요. 네. 우리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자면요.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미국이 원하는 그 자리에다가 앉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여기서 돌발 상황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여기서 미국이 마음에 안 드는 나라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아마도 알제리일 텐데 알제리도 너무 멀리 있어요. 나머지 중동 국가들이 미국이 원하는 분위기 모습을 갖춰줬기 때문에 전쟁이 터질 때는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도미노 에펙트로 전쟁을 가담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됐어요. 네.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정부하고 국민의 관계예요. 예. 뭐 예를 들면 저는 시리아에서는 아사드 정권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봤었거든요. 예. 근데 무너졌어요. 예. 이제 원래 반미였던 나라가 지금 진미라고 하기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한테 몰하지 않는 나라로 변신됐잖아요. 예. 그냥 똑같이 79년에도 죽어도 진미 노선을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란이 반미 노선으로 들어왔어요. 네. 중동에서는 갑자기 어떤 힘의 공백 아니면 여지가 생기면 나라 전체가 라인을 벗어나고 다른 라인으로 넘어가요. 네. 뭐 예를 들면 내일 모레 요르단에서 왕가가 무너지면 전 놀라지는 않을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어떤 상황인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변 국가까지 참전하는 확전이 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현재에서 정부들 위주로 봤을 때는 네. 이 전쟁에 가담할 나라가 있을까? 이스라엘이 가서 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에 관심 안 쓰고 오히려 그래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 얼마나 좋아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란이 이스라엘의 촉 아니에요. 예. 이란이 예전에 지금은 그만큼은 아니지만 자꾸 이란 혁명을 수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이란을 꼴보고 싫었죠. 그래서 이란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누적됐기 때문에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자기네 인프라를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이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보기 너무 좋아요. 네. 이란이 완전히 사라지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이란에서 정권이 무너지면 거길로부터 물음표들 많을 거예요. 약해지는 거는 좋은데 무너지는 건 안 돼요. 예.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그러면 언론 보도에서는 일각의 언론 보도에서는 이라크까지 전쟁이 퍼질 거다. 네, 퍼질 거예요. 그런 건 이대로 가면 퍼질 거예요. 아까 말씀 주셨던 확전이 안 된다는 이거는 얘기와 다른 이라크가 원해서 아니고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중도를 심해지니까 예. 그 사이에 있는 영토니까 어쩔 수 불가피해. 없이 그건 이라크 사람들의 선택 때문에 아니고 예. 양치가 있었던 나라들의 그 선택 때문. 예. 그러면 이라크는 어느 쪽 편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모르죠. 이라크는 지금 간판만 있지 밑에는 나라가 없어요. 예. 이라크 북부에는 쿠르드 사람들의 정부가 있죠. 자기네 예. 민병대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라크이란 나라가 있지만 이라크이란 군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친 이란 민병대가 있어요. 하시드 샤비. 예. 하시드 샤비는 이라크 군보다 더 세요. 숫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뭐 일부 소리에 따르자면 8만 명, 일부 소리에 따르자면 20만 명이에요. 이 하시드 샤비 이럴 상황인 이란 대통령 말을 안 들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야, 워낙 중동은 복잡다기해서 이걸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이번 전쟁으로 또 중동에 잠자고 있었던 여러 갈등의 골이 또 네. 폭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가자 지구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여론이 안 좋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이란 공격 핵시설 타격도 또 국제사회로부터 원망을 받을 대표적인 이슈들을 만든 거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런 국제사회 여론들이 계속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워낙 능수능란한 외교 노선들 이런 걸 통해서 무마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계속 그냥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 나타니엘 총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계속 하는 건데요. 근데 전직 정리들, 전직 군인들이
이제 이거 위험하다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반대의 목소리 너무 심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훗 올마르트인가 에훗 바락인가 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전직 국무총리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지금 그 가자 지구에서 학살한다고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위험성을 느낀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군사력하고 외교력을 통해서 나름 튼튼한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획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음표인 군사 목표들을 달려가다가 그동안 누적됐던 우리의 이 업적이 사라질까 봐 이스라엘 안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제 걱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네, 이해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도 여쭤볼게요. 네. 중동 지역이 예전보다는 이제 중국의 입김이 세진 지역이 돼버렸고 이란 역시도 중국과 가장 교역을 많이 하는 국가가 중국이 돼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이란에서 이렇게 천연가스 시설이라든가 정유 시설마저도 이제 타격을 입힌다고 하니 중국도 못 본 척할 수도 없잖아요. 중국의 개입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이미 중국이 개입한 상황이에요. 어떻게요? 어제도 물류가 들어왔어요. 중국으로부터. 근데 중국이 지금 미국의 이스라엘 개입하고 중국의 이란 개입의 정도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어요. 근데 이란 뒤에는 미국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란 옆에는 중국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게는 이란이 단순히 헐값으로 석유를 가지고 오는 나라예요. 그냥 손님 관계 이렇게 형제 관계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 정책을 짤 때 같이 짜는 동지 느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런 공격들 때문에 이란에 있는 정권이 무너질 지경이 된다. 그때는 중국의 개입 정도가 올라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란은 시리아 아니에요. 이란이 단순히 그 시리아처럼 지정학적으로는 중요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동안 지켜왔는데, 근데 이란이 단순히 그거 아니에요. 지정학 플러스 치하 차원이에요. 이런 나라가 지금 반미 노선에 있잖아요. 다시 친미 노선에 넘어갈 것을 중국이 허용해주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란이 진미였다가 반미로 넘어갔잖아요. 그때 미국이 허락해주진 않았거든요. 일단 본인이 군사 작전을 했고 그 군사 작전이 실패했고 다음에 이제 그 사담 후세인을 이라크를 동원시켜서 가서 좀 약간 이란에 있는 이 정권을 무너지게 해라. 그런 것처럼 역시 이란에 있는 이 신정 체제가 무너질 무렵이 되면 그러면 그때 중국의 개입 정도가 올라갈 거예요. 중국도 이란에 가지고 있는 가치 또 전략적인 의미가 크다 보니까 계속 못 본 척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오히려 개입의 수준이 점점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네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선 이 이란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이 분쟁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게 이 호르무즈 해협. 이거 봉쇄할 가능성도 꽤 있습니까? 네,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경제에다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왜냐면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카타르, 쿠웨이트, 바흐레인, 아랍에미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사우디의 일부 석유도 그쪽에서 빠져요. 이제 사우디 너무 크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쪽에도 땅이 있고 그리고 홍해에도 땅이 있는데 그냥 석유가 어디서 나오냐면 석유는 땀함에서 나와요. 대다수가. 근데 거기 있는 석유가 물론 여기 서쪽에 있는 제다에서 빠지는 것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란이 그 카드를 이때까지 안 쓴 이유가 굳이 그 아랍 국가들이란 관계를 아직도 흔들리게끔 하고 싶진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람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동안 써지 않았던 카드들 하나씩 쓸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도 이란이 이스라엘에다가 미사일을 쏘잖아요. 아직 개발했던 마지막 미사일들을 안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약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이 뭐 세계 원유 수송량의 뭐 20%를 담당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진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라는 건 이제 어떤 시그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스라엘과 오일 쇼크.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중장기적인 전쟁까지 감행을 하는 의도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수도 있으니 빨리 이스라엘을 국제사회가 좀 막아주세요. 휴전하도록 이런 시그널일까요? 일단은 그 말을 암암리에 줬어요 이란이. 이대로 벌써. 가면 우리는 할 거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열심히 트럼프한테 압박을 해가지고 네. 이제 좀 약간 적당히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아직 그걸 액션으로 취하진 않았어요. 예. 근데 액션으로 취했다는 이거 뭐냐면 와 전쟁이 더 장기화 될 거라는 의미죠. 그리고 중동에서 가끔씩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70년대 아시다시피 또 이스라엘 아랍 전쟁이 터질 때는 사우디는 야 우리는 석유 안 주겠다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갑자기 오일 쇼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긴 그것도 뭐 사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아니었었으니까요. 이번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 봉쇄돼서 전 세계적인 원유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지도 아니면 없을지도 이거 뭐 누구도 예단할 수는 없는 저는 거니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국에 있는 라디오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뭐 무슨 시나리오인데 예. 우리가 예상치 않은 시나리오들이 벌어지면 어떡해요? 아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면 어떡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그 중동에 지금 이 전쟁의 적어도 표면적인 화두는 이란의 핵시설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시설이 부담될 수 있고 미국도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왜 이 순간에 꺼내들었는지는 여러 가지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른 중동 국가 입장에서도 이걸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는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명분 삼아서 네. 본인도 핵과 관련된 장비나 시설물을 보유하고 싶은 그런 의견을 여러 차례 표명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 사우디도 핵을 갖고 싶다라는 식으로. 그러면 어찌 보면 이란의 핵시설이 없어지는 게 어떤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게 반드시 유리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 맞아요. 그 지금 다른 아랍 국가들을 원하는 거 뭐냐면 이란도 핵을 가지지 말고 이스라엘도 핵을 가지지 마라. 지금 이란이 FDA, NFT 거기 가입국이에요. 그래서 국제기구 사람들이 와서 이란에 있는 핵시설들을 돌아다녀야 되고 다 알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란에서도 달퇴하자는 말이 있거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정보들을 이스라엘한테 갖다 준 걸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유엔이랑 협력 중이에요. 그 이란이. 근데 이스라엘이 핵이랑 관련된 일이라면 그 어느 국제기구랑도 협조를 안 하고 연락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습이 중동 국가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나머지 중동 국가들이 원하는 거 뭐냐면 이란 다 가지지 말고 이스라엘 다 가져라. 근데 이란이 갖게 되면 뭐 이스라엘은 뭐 그렇다고 치고 이란까지 갖게 되면 그럼 우리도 해야겠다. 근데 그것을 이번에 또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보기에는 이란의 핵을 막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중동 국가들의 핵까지는 막는 걸로 비슷하긴 한데 근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역효과를 일으킬까 봐 이 액션 자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 알파고 씨는 이제 한국인이시지만 중동 지역에 거주하실 때는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 언어에 대한 확실한 또 메리트가 있으시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어떤 논조로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고 분석하는지를 비교 대조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제가 아는 유일한 인물이시기 때문에 높은 평가 감사합니다. 예, 또 중간중간 이 워낙 상황이 급변하잖아요. 또 저희가 미처 캐치하지 못한 어떤 변화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많이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파고 신하 씨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